단순히 그 조사를 받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진술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A파트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조사 과정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굉장히 많이들 하는 표현이에요. 바로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재밌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 술에 취했거나 뭐 잠결에 이루어지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진술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사실 하는 심리를 보게 되면은 편한 진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나의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 내리지 않고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하는 거예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사실 무책임한 답변이고 그 결과 또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형사사건을 부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진술을 하게 되면은 이건 말 그대로 나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 마음대로 해, 수사관, 이 뜻이거든요. 결국에는 나는 어떠한 입장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반대로 자백하는 사건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나는 이 범죄를 인정을 할 건데 생각보다 내가 이거를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길거리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노인분하고 시비가 붙어서 내가 폭행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 내가 폭행을 가했다. 잘못했죠. 그래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노인분한테 내가 시비를 걸고 욕을 하고 이런 사실이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인정을 하기가 부끄러우니까 그거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좀 위험한 포인트가 있는데 나는 혐의를 부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와중에서 내 어떤 행동이 또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노인분을 폭행한 사건으로 돌아가 볼게요. 나는 이 노인을 폭행을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억울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혐의 없음을 다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이 노인하고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술에 취해서 시비도 건 사실이 있고요. 근데 내가 다퉈야 되는 건 뭐예요? 폭행한 사실은 다퉈야 되죠. 그러니까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난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당신이 노인 그 분에게 피해자는 당신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시비를 걸었다고 하는데 당신 시비 건 적 있어요? 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내가 시비를 건 건 기억이 나지 않는데 때린 사실은 안 때렸다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약화되고 사실상 그냥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결론을 초래하게 됩니다. 형사 조사를 할 때는 내 입장을 정확히 세우고 사실대로 진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술을 하셔야 되고 단순히 그 조사를 받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진술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 이게 그 정치인 분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잘 쓰죠. 굉장히 정치적인 표현이에요. 중립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표현을 쓰는 어떤 자리에서 사용하는 말이고요. 외려 반성하는 점이 없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지하시고요. 조사 과정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면 좀 더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